여기 습관 중에 업적을 쌓아가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흥미롭게 봤는데, 업적을 쌓아라. 그래, 이기는 습관, 성공자들은 업적을 쌓아라. 한번 볼까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큰 그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거는 먼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 키우라는 뜻이에요. 내가 작을 수는 있죠. 뭐 어렸을 때부터 새가슴 같이 이렇게 했지만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못 담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돌그릇이 아니라 늘어날 수 있는 이렇게, 응? 충분히 질그릇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자기에서 만들듯이 만들 때 조그만 처음에는 작은 그릇이야. 근데 완전히 굳진 않았어요. 그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늘릴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큰 그릇을. 그래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래서 우리 리더의 자세 중에 정말 진정한 내 파트너 중에 조금 큰 사람이 오길 바라잖아요. 근데 왔을 때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작아. 본인 자체가. 그럼 그런 사람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큰 리더, 그 PT감, CL감은 자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찾아서 떠나요. 분명히 왔다 갔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왔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난 지금 급해. 좋은 결정을 내리고 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는 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뭐, 상황이 좀 바뀌고, 좀 상황 탓을 많이 하잖아. 좀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릇을 키우라는 거야. 상황 얘기 그만하고. 어, 그 위너들은 그 그릇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음,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상황은 누구나 다 비슷하고 또 유리한 조건이 온다 해도 그거를 유리한 상황이 와야 내가 움직인다?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거의. 유리한 상황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이 오면요. 여기도 나오죠.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우리 네트워크 PM에서도 얘기 많이 하죠. 네트워크 다단계, 오히려 나는 다단계라는 말이 아직까지 혼용이 되는 게 지금은 오히려 나한테 기회예요. 왜? 선입견에 대한 단어잖아. 그 단어가 있고 사람들이 이래서 실력자들 정말 뭐 거의 CEO급 이런 사람들이 물론 내 팀으로 오면 너무 좋지만 경쟁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야 해가지고 이거 매력을 느껴서 오는 유리한 상황 이 이제 이미지가 불식되고 또 우리 호재넷 같은 좋은 사람들이 막 정말 굉장히 잘 돼서 응?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서 뉴스에 나와서 야 정말 이 네트워크 다단계가 정말 여러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탁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실력자들이 보고 이야 이거 괜찮네. 그때 올 때는요 그 우리가 한참 하고 나서 뒤에 그 유리한 상황이 올 때는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한 상황이 오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 오히려 유리한 기회다는 생각에서 경쟁이 치열한 다음에 보다. 솔직히 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어,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상황에 뭐 유리, 분리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이 변해야 한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이 뭐 100만 달러 우리나라 10억 정도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뭐 생각도 하고 믿음을 갖는데 그걸 노릴 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릴 게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살려면 매달 응? 이렇게 얼마씩 100달러씩 매달 이렇게 모아가지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진짜 적금을 부터 해서 $10,000씩 이렇게 모을 줄 아는 사람. 그 돈을,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큰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되래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자기의 실력과 변화를 쌓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멋진 삶을 원한다. 하지만 그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멋진 사람만이 멋진 삶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업적이 당신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업적이 있다 이거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베켄바우어는 뭐 축구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지금 어떤 업적을 쌓고 있는가 한 번씩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요. 답을 찾아야죠. 답을 찾아내는 순간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도 업적을 좀 만들어내자고요. 자, 성공의 6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6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밌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뭘까? 난 그릇이 크게 되고 싶은데, 그래야 담을 수 있는데, 작은 거에, 호들갑 안 들고, 잔잔한 파도처럼 여유가 있는 의연한 마음이 생길 텐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모든 게,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인격적 자유도 있고.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는 6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첫째는 오만함. 오만한 사람은 질문보다 답변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 이렇게 모르는 걸 질문하고 이런 거 해서 좀 알려고 노력은 안 하고요. 그냥 먼저 자기 아는 거 자꾸 드러내고, 자꾸 얘기하고 과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무지하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무지한 사람의 공통점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편견.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어떤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큰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기존에 있던 그건 운 때문에 된 거야. 그 누군 못해. 실제를 모르는 거야. 무지한 거죠.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큰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허영심. 이게 보면 사람들이 그 타인의 눈에 자신이 좋아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에 막대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지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에게는 허영심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정말 이렇게 큰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영하는 부분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큰 그릇이 되려면. 그리고 네 번째는 불안감이 큰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한다는 거죠. 너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불안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에 집착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원하지 않는 것에 잘 집착하고 그래서 그냥 물론 적당한 불안, 일정량, 적당한 일정량의 불안은 나태하거나 안일한 경계를 좀 이런 안일한 것을 경계하는 좋은 에너지가 될 수는 있어요. 비록 조금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갖는 거는. 그런데 지나친 불안감은 언제나 자신의 변화를 가로막는다. 그리고 자기 회의감 있죠.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격지심이라 그러나? 아니 뭐라 하죠? 그거를? 자존감이 없다 그러나? 자신을 너무 그냥 낮추고 이러는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려면 자신의 강점을 보지 못하지 않고 자기의 강점을 보라는 거죠.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번에 세 줄 일기도 있고 그림 성공학도 있고 자꾸 성공 일기를 쓰면서
쓰면서 작은 성취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자의식과 자신감 이런 거를 함양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보는. 왜냐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야. 큰 그릇이 되려면. 마지막 6번 죄책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큰 그릇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너들이 얘기를 해요. 죄책감을 뽑더라고요. 죄책감. 스스로가 죄책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요, 바로 이것은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굉장히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교묘하게 죄책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나는 멀쩡할 것 같았는데, 멀쩡하려고 하는데, 그 아주 교묘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니 그게 잘못한 거야, 너 이런 거야.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죄책감을 만들도록 하는데, 거기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서 탈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기 삶에 보람 있는 과제를 부여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과제를 스스로 보람 있는 과제를 만들어서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한 생각을 통해서 적절한 일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했더니, 위너들이 그래요. 극단적이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생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생각을 통해서 적절한 일을 하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음, 이게 뭐냐면, 음, 어, 아까 얘기했던 방해되는 6가지 있죠. 큰 그릇이 안 되는 6가지. 그 6가지 방해물의 반대편에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적절한 생각으로 적절한 일을 하는 거래요. 바로 오만함의 반대 겸손함, 그리고 배울 준비, 검소함, 네 번째 자신감, 자기 긍정, 6번째 자기 수용. 그래서 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열정을 느끼는 분야, 어떤 열정을 내가 갖게 됐죠. 우리로 말하는 PM이죠. 이 PM 같은 이런 열정적인 분야에 나의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느끼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강점에 집중해서 열심히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적절한 생각으로 적절하게 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6가지의 그 반대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적으라면, 적절한 생각에 바탕한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그릇을 큰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까 그 6가지에 반대되는 거였었죠. 겸손함, 배울 준비, 검소함, 자신감, 자기 긍정, 자기 수용. 이런 거를 잘 지키는 게 실천해 나가는 게 여러분이 좋은 거고, 이러한 적절한 생각과 적절한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삶은 절로 좋은 방향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의 마지막 Just Do It. 이거 딱 하면 떠오르는 운동화 있죠. 나이키가 아디다스가 1960년대, 70년대 때 독일의 아디다스가 스포츠화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서 이거 하겠다 그럴 때 엄청난 그 반대와 그 질책과 비웃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펀드를 바꿀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누가 친구 한 명이 그랬대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하자. 영어로 just it. 그랬대요. 그랬는데 다들 이 세 단어, 와 이거 괜찮다, just it 괜찮네. 바로 나이키죠. 나이키라는 회사가 지금 10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그 아디다스를 넘어서 세계 1등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 저스티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알고는 있어. 근데 실천을 안 해. 실천. just do it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것은 잠재력에 불과한 거고, 알고 있다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무서운 실행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든 본인이 못한다면 자기가 바로 이거죠. 네트워크에서 내가 장형이면 머리형을 만나든 내가 머리형이면 장형을 만나든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가 머리형, 장형, 가슴형이 다 돼야겠지만 초반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내 파트너가 됐든 나의 스폰서가 정말 멋지게 실행력을 갖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바로 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너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재능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행동에 나서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안다는 것이다.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일찍 행동한다는 것. 이 말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일찍 행동한다는 뜻이다. 일찍 행동할수록 더 쉽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안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잔잔한 물속을 첨벙거리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이렇게 잔잔한 물속을 첨벙거리는 정도로 인생을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인생은 잔잔하고 안전한 수영장이 아니라는 거야. 폭포와 협곡으로 이루어진 대항해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험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스티, 지금 당장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일찍 행동하라. 자신에게 해봐야 될 질문.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최대한 일찍 행동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행동을 미루는 것이 실수에 대한 걱정 때문일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운가?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 얘기겠죠? 지금이 적절한 타임이 아니라고 생각해. 현재 미뤄두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가? 모든 거 완벽하게 다 갖추고 나서 뭘 할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벌써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 PM에 와서, 너무 괜찮은데? 회사 제품 보다 너무 좋아. 막, 좋아하는 일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막 날고 뛰고 있는데 나는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그냥 사람 안 만나. 소통도 안 해. 그냥 혼자서 열심히 알아보고만 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좋은 기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너무 일찍 안 만난다는, 뭐, 너무 일찍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충분한 능력이 안 됐으니까 좋은 기회를 너무 일찍 만나면 안 돼.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완벽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어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아직 자신의 상황 중에 몇 가지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안 돼.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어. 마지막 여섯 번째, 자신의 꿈에 비현실적이라고 스스로가 내가 너무 화학된 거 아니야. 아직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질문이 아니라 변명이라는 거죠. 언제나 최적의 순간은 바로 지금. 인간이 조성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너들은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일찍 행동에 나서야 실수도 빨리 겪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겪은 실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다음번 의사결정 방향에 지혜로운 이정표가 되어준다. 경험하지 않은 실수는 절대 미리 그 답을 찾아내기 불가능하다. 그러니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주저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라. 그냥 실행해라. 실행하고 나서 생각해라. 네. 기운이 좀 생기면 조깅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건 매우 어리석다 이거죠. 일할 맛이 나는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 또한 틀렸다. 뭐냐? 열심히 일을 해야 신바람이 나는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는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당신이 얼마나 목표 달성을 간절히 원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여러분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뭔가를 사람은 뭔가를 행하는 방법을 알 때보다는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행동에 나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동기부여도 갖고 정말 스스로에게 가슴 뛰는 동기부여를 부여해줄 단서, 어떤 영감을 막 찾고 스스로가 그래서 좀 생생하게 상상하고 이미지화 시키고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당장 일찍 시작하라는 게 오늘 이 이기는 습관 중에 Just Do It의 핵심 얘기입니다.